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변운년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와 맞짱뜨기 13번째 동영상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30일을 경과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우리 보험계약자가 취할 수 있는 특효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는 계약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 기일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한 달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주지만 그 유예기간 말일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용납하지 않고 다음 달 1일날 보험계약은 곧바로 직권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가차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계약자가 지는 보험료 납입 의무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에게 가차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계약자보다 훨씬 더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지는 의무는 보험약관 설명 의무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해주고 그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주던가요? 제가 보기에 보험 실무적으로 봤을 때 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주는 보험회사는 열의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또한 자기들이 작성한 그 보험 약관에 보험금 지급 기일을 3일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이마저도 보험금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보험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는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는데, 오늘은 보험회사가 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 3일 또는 30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특효 처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30일이 경과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오늘 동영상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처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기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 즉 아까 3일을 말합니다. 3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보험금 지급 예정일 또는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란 첫 번째 소송 제기, 두 번째 분쟁 조정 신청, 세 번째 수사기관의 조사, 네 번째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 다섯 번째 회사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여섯 번째,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3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소견을 받아보기로 의사의 합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보험약관 규정은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면은 보험회사는 그 접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주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맥시멈 최대한 30일을 경과하지 않는다.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아까 제가 약관을 읽어드릴 때 예외 조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30일을 경과하여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인데요. 소송을 보험회사가 제기했거나 또는 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제기했거나 해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사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30일이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나, 이러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규정해놓고 계약자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 실무에서 보면은 보험금을 청구한 지 30일이 넘었는데도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 신청을 내거나 아니면은 제3자에 대해서 의료자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거나,
약속을 불이행하거나 이런 사유도 없는데 보험회사는 무작정 보험금 지급을 지체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30일이 경과해도 지급되지 않고 한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면은 받고 지급하지 않으면은 마냥 기다리고, 이 약자의 서러움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30일이 넘어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아주 특효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이 언제인지 그 접수 일자를 입증하고 30일이 경과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보험회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명백하게 규정해 놓은 사실인데 보험계약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보험회사 처분만 바래왔던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2항을 보면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기일 30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험회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5조 과태료 조항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15조 내용을 보면은 보험회사가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제5조 2항이라는 것은 30일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제5조 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계약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고소도 안 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도 신청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보험사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30일이 아니라 2달, 3달, 4달까지도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여러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5조 과태료 규정을 인용하여서 금융위원회에 해당 보험회사의 과태료 처분을 반드시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험금 청구 서류는 가능하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 등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들마다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면 보험회사는 그 과태료 요청이 무서워서라도 30일을 초과하여 마냥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버르장머리는 우리들 보험 계약자가 뜯어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횡포를 일삼는 일명 이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좋은 보험, 나쁜 보험, 이상한 보험회사를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